이상한 풍습과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의 삶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행지 중 하나죠. 번화한 거리와 유명한 랜드마크 뒤에는 외부인들이 거의 보지 못한 세상이 숨어 있어요. 이곳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베트남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이상한 곳 중 하나인 베트남의 비밀을 발견해 보세요. 25. 손등동굴. 손등동굴이에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굴로 길이가 5마일 넘게 뻗어 있어요. 그 엄청난 부피는 약 13억 입방피트인데 이는 한때 기록을 세웠던 말레이시아의 디어 동굴의 거의 5배예요. 안에는 종유석이 200피트 넘게 솟아있고 무너진 천장을 통해 햇빛이 비치면서 울창한 열대우림을 키워요. 지하강이 그림자 속을 구불구불 흐르며 안개에 쌓인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을 충분히 놀라게 하지 못했다면 베트남의 역사에서 나온 또 다른 놀라움이 있어요. 부족함 속에서 생겨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죠. 우유 대신 계란으로 만든 음료 들어보신 적 있나요? 24. 계란커피. 계란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경험 그 자체죠. 쓴맛 나는 커피와 황금빛 거품이 어우러져 편안함과 사치를 동시에 주죠. 베트남이 커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창작물은 여전히 사랑받는 지역 전통의 상징이에요. 하노이의 카페들은 그 기원을 기리며 따뜻하게든 차갑게든 창의적인 과거의 정신을 담아 내놓죠. 여러분은 계란 커피를 먹어본 적 있나요? 있다면 이 독특한 맛과 질감의 첫인상이 어땠는지요? 없다면 과감히 시도해 볼 건가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다음엔 이 나라가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게요. 23. 베트남의 낮잠 문화. 많은 나라에서 직장에서 낮잠 자는 건 이상하거나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선 소중한 전통으로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점심 후에 직원들은 돗자리를 깔거나 의자에 기대 짧은 휴식을 취하며 바쁜 사무실을 오후에 20분에서 30분 동안 조용한 안식처로 바꿔요. 베트남에서 낮잠은 똑같은 위안을 줘요. 높은 기온과 긴 근무 시간 속에서 이 휴식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덜어주죠. 하지만 베트남은 번화한 도시와 편안한 휴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개 낀 고원에는 고대의 으스스하면서도 매혹적인 풍습의 흔적이 숨어 있어요. 절벽 높이 매달린 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2. 이상한 매달린 관들. 베트남의 안개 낀 고원에서 한때 가파른 석회암 절벽에 고대 목재 관들이 높이 매달려 있었어요. 대담하고 능숙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죠. 이 공동체에겐 높이 쌓인 안식처가 하늘에 더 가까운 산자와 사후 세계를 잇는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이 고대 풍습이 흥미롭지만 베트남 지표 아래엔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 요청이 있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종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21. 꾸찌터널. 200km 넘게 뻗어 있는 이 지하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 병사들의 생명줄이었어요.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지하 도시였죠. 거주 공간, 주방, 저장실, 임시병원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병사들은 쉬고 치료받고 다음 작전을 계획하며 위의 적들로부터 숨어 있었죠. 터널은 지휘센터로도 쓰여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략적 조정과 필수 보급품 이동을 가능하게 했어요. 간단한 도구로 손으로 만든 터널은 독창성의 걸작이었어요. 병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입구를 만들고 통풍구를 흰개미 집처럼 위장해 공기를 유지했죠. 방어용 함정도 교묘하게 설계해 내부 사람들을 침입자로부터 지켰어요. 20. 비밀 전시 병원들. 빽빽한 숲과 산속 깊이 동굴에 새겨진 숨겨진 병원들은 20세기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저항군의 생명줄이었어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죠. 치료실과 보급품 저장소를 갖춘 완전한 의료센터로
적군에게서 교묘히 숨겨져 있었어요. 그 비밀은 힘이었고 부상자를 보호하며 의료진이 위협 속에서도 일할 수 있게 했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베트남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떠다니는 법을 찾아요. 마을 전체가 물 위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19. 하롱베이에 떠있는 마을들. 하롱베이의 에메랄드빛 물과 우뚝 선 석회암 절벽 사이에서 떠있는 마을들이 버텨요. 수세대 동안 가족들은 이 물 위에 삶을 꾸려왔어요. 집들을 밧줄로 묶고 목재 통로로 공동체 전체를 연결했죠. 여기선 파도 위에서 삶이 펼쳐져요. 학교, 시장, 양식장 모두 뗏목 위에 있고 자급자족하는 안식처를 만들어내죠. 아이들은 작은 배를 마치 타고난 듯 몰며 학교나 놀이터로 미끄러져 가요. 낚시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전통이자 생명줄이죠. 수백 년 전 육지의 위험을 피해 세워진 꾸아반 같은 마을에서 바다는 여전히 강인한 삶의 방식을 지탱해요.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해요. 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관광 때문에 일부 가족은 의료와 교육 접근을 위해 재배치됐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이들은 베이의 품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아스젠제 불발탄? 베트남 시골의 들판과 숲에는 조용한 위험이 남아있어요. 불발탄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죠. 8천만 개 넘는 폭탄과 지뢰가 남아 1,500만 에이커 이상의 땅에 영향을 미쳐요. 꽝찌 같은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6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숨겨진 위험에서 대담한 경험까지 베트남의 독특한 전통은 음료에도 이어져요. 뱀이 들어간 술을 과감히 마셔볼 용기 있으신가요? 17. 뱀술? 베트남의 북적이는 시장에서 신화에서 나온 듯한 병을 볼 수 있어요. 쌀술에 보존된 뱀이 말려 있는 거예요. 이건 뱀술이에요. 베트남 전통 관습과 깊이 얽힌 고대 치료제죠. 뱀술을 만드는 건 뱀을 쌀술이나 곡물 알코올에 담그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힘과 활력을 상징하죠. 이 과정은 기술이 필요하고 관절통을 덜어주거나 힘든 조건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져요. 이 전통은 특히 나이든 사람들과 힘을 찾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졌어요.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지만 뱀술은 호불호가 갈려요. 많은 방문객에게 매혹적이면서도 불안하죠. 질문이 남아요. 한 모금 마셔볼 용기 있으신가요? 베트남의 일부 풍습이 이국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건 그냥 독특해요. 사람들이 파자마를 입고 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16. 밖에서 파자마 입기. 세계 많은 곳에서 파자마나 편한 옷은 잠잘 때나 집에서만 입죠. 하지만 베트남에선 독특한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온종일 파자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포를 팔든 산책을 하든 심지어 데이트를 가든 파자마는 흔한 풍경이에요. 이 트렌드는 중년층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베트남 젊은이들도 이 캐주얼 스타일을 즐기죠. 다른 나라에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옷을 차려 입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더 느긋해요. 나라의 더운 날씨가 이 풍습에 큰 역할을 해요. 잠옷으로 쓰이는 원단은 보통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 집 안팎 모두 편안하죠. 게다가 베트남의 잠옷은 긴 소매 셔츠와 긴 바지처럼 생겨서 겸손하고 부적절한 걸 드러내지 않아요. 쇼핑이나 심부름 같은 일상 활동에 완벽히 어울리죠. 그러니 베트남에서 파자마 입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여성들을 봐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베트남 문화의 독특한 면면 중 하나일 뿐이에요. 15. 옛 사이공의 숨겨진 벙커들. 옛 사이공의 번잡한 거리 아래엔 조용한 숨겨진 벙커 세상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 중 필수적인 피난처였죠. 집, 상점, 정부 건물 아래 교묘히 숨겨진 이 비밀 피난처들은 중요한 보급품, 문서,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켰어요. 가짜 벽 뒤나 마루 및 숨겨진 입구는 두꺼운 콘크리트 방과 좁은 터널로 이어져 안전과 탈출 수단을 제공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지금 통일궁으로 불리는 옛 독립궁 아래에 있어요. 이 지하 공간은 통신센터와 비상보급품을 갖추고 전쟁 중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날 거길 걷는 건 과거에 보존된 조각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싹하면서도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도시가 발전하면서 많은 벙커가 봉인되고 잊혔어요. 하지만 이를 재발견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숨겨진 역사가 드러나고 있죠.
일부는 전시관으로 바뀌어 그 시대의 도전을 엿볼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이공 아래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을까요? 비밀과 경계 속에서 생존이 달린 이 안식처에 의지하는 건 어땠을까요? 숨겨진 장소들이 회복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베트남의 전통은 우아함과 자부심을 말해요. 전통 의상이 어떻게 나라의 상징이 될까요? 14. 전통 의상, 아오자이와 베트남 여성의 아름다움. 베트남에서 아오자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우아함, 회복력,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죠. 흐르는 선과 높은 슬릿으로 착용자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며 강인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불러일으켜요. 전통적으로 결혼식, 축제, 명절에 입으며 베트남 정체성과 유산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기원은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오자이는 1930년대에 서양과 베트남 영향을 섞어 현대적 형태를 띄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겸손하면서도 돋보이는 실루엣은 우아함과 내면의 힘을 반영해요.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의 침착함을 기리며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입혀져요. 조화와 우아함의 이상을 담아 과거와 현재를 매끄럽게 잇죠. 패션이 진화해도 디자이너들은 새 스타일을 더하며 그 뿌리를 지켜 아오자이의 정신을 살려요. 13. 베트남 설날. 떼은 베트남의 영혼이에요. 음력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가족을 전통과 사랑으로 뭉치게 하죠. 거리는 행운과 희망의 상징인 빨강과 금빛으로 빛나고 가족들은 꽃, 음식, 선물을 사러 시장으로 몰려가요. 집을 새 출발로 준비하며 흥분이 가득 차요. 떼의 핵심은 조상을 기리는 거예요. 가족들은 제단을 청소하고 음식을 올리며 향을 피워 과거와 현재를 깊은 감사로 잇죠. 반중 같은 특별한 요리, 땅을 상징하는 찹쌀떡과 절인 채소는 단합과 번영을 기원해요. 손 사이로 행운의 돈이 든 빨간 봉투가 오가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축복해요. 거리는 퍼레이드, 사자춤, 음악으로 살아나고 자정이 되면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새 시작을 맞이하죠. 떼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갱신이에요. 짐을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업체는 멈추고 학교는 문을 닫으며 가족들은 소중한 순간을 즐기러 모여요. 떼시 축제의 시간이라면 베트남의 독특한 죽은 이를 기리는 방식은 장례를 새롭게 보게 해요. 왜 이별 의식이 이렇게 음악과 에너지로 가득할까요? 12. 시끄러운 장례식. 베트남 시골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며칠 동안 친구, 친척, 이웃과 함께 활기찬 모임을 열곤 해요. 공기 중에는 전통징, 북, 심지어 라이브 밴드 소리가 살아있고 일부 지역에선 노래방도 들려요. 이 소리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축제 분위기로 보내는 게 존경을 나타내고 안전한 여정을 보장한다고 믿어요. 11. 원추형 모자의 전통. 3,000년 넘게 논라는 베트남 문화의 영혼이었어요. 대대로 전해진 기술로 야자 잎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이 모자는 단순함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햇빛과 비를 막는 것 이상으로 논라는 시골 삶과 유산의 상징이에요. 논밭에서 농부들을 지켜주며 넓은 챙알에 위안을 주죠. 베트남 농업 역사에 뿌리를 둔 이 모자는 자연과의 조화를 나타내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 땅과 얽힌 삶을 반영하죠. 15겹 하나하나가 전통의 정신을 담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실용성을 넘어 논라는 베트남 민속과 시에서 아름다움, 겸손, 조국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해요. 시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과 가치를 담고 있죠. 10. 미친 미니골프 코스. 베트남의 꿈속으로 들어간 듯한 미니골프 코스가 있어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예술과 스포츠가 만나는 초현실적 세상으로의 모험이죠. 여기선 화려한 조각, 구불구불한 길, 기발한 장애물이 환상 속 풍경을 만들어내요. 각 홀은 추상적인 벽화와 복잡한 패턴으로 새 시각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든 구석을 생생한 장면으로 바꿔요. 코스는 살아있는 듯 느껴져 새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라고 부추기죠. 이건 단순한 미니골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술 경험이죠. 방문객들은 놀고 탈출하며 창의성과 기쁨이 모든 턴에 얽힌 곳에 푹 빠져요. 하지만 이 창의적 공간 너머엔 강 위에 흐르는 삶이 있어요.
떠있는 시장을 단순한 쇼핑 장소 이상으로 만드는 건 뭘까요? 구 메콩 델타의 활기찬 떠있는 시장들.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에서 떠있는 시장은 전통 이상이에요. 삶의 방식이죠. 동이 트기 전 수백 척의 목재 보트가 강 위로 미끄러지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차요. 생생하고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판매자들이 물건을 외치고 노 젓는 소리, 잘 익은 열대 농산물 향기가 공기를 채우죠. 배를 가로질러 소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긴 대나무 장대에 파인애플과 코코넛 같은 물건을 걸어 각 판매자가 뭘 파는지 알리죠. 현지인들은 사러 올 뿐만 아니라 연결되러 와요. 이 시장을 공동체의 심장으로 만들죠. 강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물과 깊이 얽힌 삶의 생명줄이에요. 하지만 현대화가 다가오며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져요.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떠있는 시장은 강이 땅과 사람을 형성했던 더 단순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물 위의 전통을 말하자면 베트남엔 수세기 동안 관객을 매혹시킨 예술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물 위에서 인형이 그렇게 매끄럽게 춤출까요? 80 물인형극. 베트남의 물인형극은 1000년 넘게 관객을 매혹시킨 놀라운 예술이에요. 11세기경 홍강 델타의 논에서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에 잠긴 들판을 마법의 무대로 바꿔 물을 목재 인형의 캔버스로 삼았죠. 마법은 이 인형들이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요. 물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지죠. 숨겨진 조종사들이 물속 긴 장대로 조종하며 인형이 스스로 춤추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각 공연은 전통 베트남 음악, 대나무 피리, 북, 단바우로 생동감과 감정을 불어넣어요. 이야기는 시골 삶, 지역 전설, 신화 속 생물을 그리며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과 믿음을 반영하죠. 하지만 베트남엔 창의성이 스스로 생명을 얻는 곳이 있어요. 집이 모든 건축 규칙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7. 달랏의 미친 집. 달랏의 시원한 고원에 숨겨진 미친 집 항응아 게스트하우스는 억제되지 않은 상상력에 숨막히는 걸작이에요. 건축가 당 비엣 응가가 설계한 이 초현실적 경이는 마법의 트리하우스나 기발한 성처럼 꿈 같은 형태로 관습을 거부해요. 1990년에 문을 연 이 미친 집은 방문객을 살아있는 예술 속으로 초대해요. 구불구불한 계단, 비밀 공간, 흐르는 형태가 유기적인 원더랜드로 합쳐지고 밝은 색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방들이 다른 세상 같은 경험을 만들죠. 단순한 건물 이상이에요. 평범함에 대한 예술적 반항의 정신을 담고 있죠. 베트남 민속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뿌리를 두고 미친 집은 창의성의 증거로 서며 초기 회의적인 시선을 전 세계 호기심 많은 여행자와 예술 애호가들의 찬탄으로 바꿨어요. 6. 길거리 음식 문화. 베트남에서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일상의 심장 박동이죠. 새벽부터 자정까지 지글거리는 웍, 생생한 향기, 끊임없는 벤더들의 분주함으로 거리가 살아있어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맛을 제공해요. 하노이의 김이 나는 허브와 쇠고기 향의 포, 사이공의 구운 고기와 아삭한 피클이 층층이 쌓인 반미죠. 메콩 델타는 바삭한 반서 팬케이크로 기쁘게 하고 해안 마을은 신선한 길거리 구이, 해산물을 내놓아요. 하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현지인과 방문객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모여 테이블과 이야기를 나누죠. 식사가 연결의 순간이 돼요. 2024년에도 길거리 음식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저렴한 먹는 방법이에요. 단돈 2달러나 쌈달러, 약 2,800원에서 4,200원이면 돼요. 도시 거주자의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즐기며 베트남 문화의 심장임을 증명해요. 5. 사파테라스의 논밭. 베트남 북부 높은 곳에 있는 사파의 논 테라스는 인간의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숨막히게 어우러진 곳이에요. 몽족과 다오족 농부들이 수세대에 걸쳐 가파른 언덕에 새겼고 이 테라스는 끈기와 기술의 경이로 험한 경사지를 생명줄로 바꿨어요. 이 테라스는 살아있어요. 계절에 따라 변하죠. 심을 때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반짝이고 쌀이 자라면 무성한 초록으로 변하다가 익으면 황금빛 물결로 흔들려요. 이 변화는 전 세계 여행자와 사진가들을 끌어들이며 이 살아있는 걸작의 본질을 포착하고 싶게 하죠. 하지만 사파의 테라스는 멋진 풍경 이상이에요.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며 음식과 수입을 제공하고 과거 전통을 현재 삶과 있죠. 매년 100만 명 넘는 방문객으로 이 테라스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사람과 환경의 조화의 상징이 됐어요. 4. 흥정문화. 베트남 시장에서 가격은 유동적이에요. 구매자를 협상의 문화로 초대하죠.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양쪽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교환이죠. 현지인은 흥정 후 더 적게 내지만 벤더는 관광객에게 처음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반대를 기대해요. 잘 흥정하려면 침착하고 차분해야 해요. 열정을 너무 드러내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30%쯤 낮게 시작해 주고받기를 즐기세요. 목표는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현지인과 같은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도 추가분을 독특한 경험과 벤더의 노력의 일부로 보세요. 하노이나 호치민시의 시장을 탐험할 때 흥정의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협상의 춤을 즐기며 거래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가져가세요. 3. 소박한 담배 피우기. 베트남 시골에서 디에까이, 전통 대나무 파이프 사용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져 역사, 공동체, 장인 정신을 잇죠. 길가차 찻집에서 현지인들이 차를 마시며 이 전통 활동에 참여하며 연결과 성찰의 순간을 표시해요. 많은 이들에게 이 전통은 문화유산의 조각이에요. 특히 북부 지역에서 고유한 옛 농법으로 보존되죠. 현대 선택지가 늘었지만 이 풍습은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로 나이든 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의미 있어요. 마을 찻집을 방문하면 베트남 유산과 공동체 삶에 깊은 뿌리를 둔 전통을 엿볼 수 있어요. 연결을 말하자면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재료는 과거와 현재를 묶어줘요. 푸꾸옥 생선 소스를 단순한 양념 이상으로 만드는 건 뭘까요? 2. 푸꾸옥 생선 소스. 푸꾸옥 섬은 베트남 생선 소스 전통의 심장이에요. 느억 맘을 만들죠. 진한 호박색 액체로 양념 이상이에요. 유산의 상징이죠. 선물에서 갓 잡은 멸치에 받아 소금을 층층이 쌓아 나무통에서 최대 1년 동안 천천히 변하게 놔둬요. 이 전통에 대한 헌신은 깊고 풍미 있는 소스를 낳아요.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겨지죠. 지리적 표시로 그 진정성을 지키며 푸꾸옥의 생선 소스는 섬의 변함없는 헌신의 증거예요. 2024년에 섬은 3천만 리터 이상을 생산하며 50개국 넘게 수출했어요. 맛은 짜고 살짝 달며 감칠맛으로 가득해 세계 시장에서 리터당 25달러, 약 35,000원을 호령해요. 섬 공장 안 발효되는 생선의 톡 쏘는 향기와 우뚝 선 통들 사이에서 역사를 느껴요. 푸꾸옥 사람들에게 이 공예는 그들의 정체성에 얽혀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 문화의 어떤 부분도 오토바이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이 두 바퀴가 나라를 움직이는 건 뭘까요? 베트남의 오토바이 열풍.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나라의 심장박동이죠. 인구 1억 명의 나라에 6,500만 대 가까운 오토바이가 거리를 생명줄처럼 맥동해요. 가족들은 한 대의 오토바이를 공유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북적이는 거리를 쉽게 미끄러져 가죠. 이 오토바이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하지만 실용성을 넘어 베트남 정신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담고 있죠. 다재다능하고 없어선 안 될 오토바이는 가족 수송기, 배달 트럭, 심지어 시장 가판대가 되기도 해요. 러시아어엔 거리가 조화된 혼돈의 매혹적인 춤으로 살아나죠. 신참에겐 위협적이면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요. 이 리드미컬한 흐름이 도시 베트남의 본질이에요. 외부인에겐 가구에서 가축까지 실은 오토바이가 교통을 뚫고 가는 모습이 압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지인에겐 제2의 천성이죠. 눈맞춤, 직감, 이 조직된 혼돈 속 신뢰의 조용한 언어예요. 결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